자, 안녕하세요. 북한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1일인가요? 8월 10일이죠. 8월 10일 야간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선물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코스닥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고 움직이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매도를 쳐서 그래요. 어제까지는 개인이 상당한 매수위를 보이면서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물론 지수는 좋았지만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선물 같은 경우는 선물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옵션 만기일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는 그런 장이었고 거기에 코스닥은 외인이 주도를 하고 기관이 조금 더 서포트를 하면서 쭉 상승을 시키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오늘 잘 된다. 오늘 수익 많이 났다. 아까 건들면 다 수익이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날 수익을 많이 챙기셔야 돼요. 수익을 많이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매매를 작게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량주와 잡주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자, 우량주, 잡주 기준, 요거 녹화해야겠죠? 우리가 우량주와 잡주를 갖다가 구분하는 방법. 자, 우량주, 잡주. 자, 우량주와 잡주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얘가 실제적으로 우량주인지 아닌지를 갖다 구분하는 방법, 잡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전 매매에서 하는 방법.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상 우량주와 잡주. 그죠? 그 다음에 실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의 우량주와 잡주를 갖다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량주 좋다고 해서 우량주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량주. 자, 이론상으로는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 안에 드는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뭐 있죠? 코스닥에서 신자 붙어있는 종목.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신자 붙어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우량주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런 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왜? 우량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탄탄한 주식이에요. 그쵸? 우량하다는 얘기죠. 그죠? 옛날에 우량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량주는 탄탄한 주식입니다. 탄탄한 주식에 마크가 딱 찍혀있는 게 바로 이 신자 마크예요. 이 회사는 탄탄하다! 빵! 만약에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면 얘는 등급이 떨어진 거죠. 여기에 증자가 붙으면 얘는 아예 등급이 더 낮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자가 붙으면 아주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잡주를 기준으로 할 때 잡주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 없는 거는 그냥 중간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뭐가 붙어있는 것들 자, 증자가 붙어있는 거는 다 일단은 잡주를 보는 게 좋아요. 우량주랑 잡주랑 구분하는 겁니다. 이론상. 그 다음에 관자라고 붙어있는 것들 이거 잡주입니다. 그 다음에 동전주 아무것도 이제 500원짜리 1000원짜리 밑에 있죠. 1000원짜리 언더 이거 잡주입니다. 자, 이론상으로 보면 우량주와 잡주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움직인 것들 관심 종목 있죠? 관심 종목을 딱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셀트리온이나 골프존, 탑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거는 우량주고요. 여기에 뭐가 있죠? 파루 같은 거, 이거 이렇게
증거금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어딨어? 여기에 이렇게 증자라고 붙어 있는 거, 증거금 100% 정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건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성 LST. 자, 오성 LST, 얘도 증거금 관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상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하는 종목 중에 우량주는 수익 주는 종목, 손실 주는 종목, 거기에 여기에 딱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나한테 동전주 관리 종목이에요. 동전주의 관리 종목입니다. 그런데 내가 600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량주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갖다가 150만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가 120만원이 됐어요. 20% 손해를 봤습니다. 얘는 잡주예요.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량주와 잡주를 구분하는 방법, 이겁니다.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나한테 손실 주면 잡주예요.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거 실제적으로 예전에 엄청난 주식이었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은 30만원, 40만원대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때 매매를 했잖아요. 2004년, 5년 이때 올라와가지고 30만원, 40만원대까지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리먼 나오기 전까지 매매를 했던 종목, 리먼 사태 나오기 전까지 30만원에 들어가서 33만원 먹고 나오고 막 그랬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우량주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에 신자가 붙어있지만 실제 이 종목은 엄청나게 손실 보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량주와 잡주를 갖다가 구분하는 방법, 이론상으로는 아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할 때 동전주 하지 마라. 그죠? 동전주 하지 마라. 관리 종목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전주나 관리 종목은 언제든지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유상증자나 감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도 저는 잡주라고 봅니다. 매매를 할 때. 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우리가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오지 못해요. 나올 때 큰 손실을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썬쿼를 먼저 물어보셨네요. 아, 썬쿼. 자, 썬쿼는 오늘 사우디 관련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냥 단타로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썬코어 같은 종목은 무조건 단타로 해서 처리하고 그냥 빠지시는 게 최고입니다. 1, 2%라도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2, 3% 떴다가 떨어지면 무조건 익절을 잡으세요. 썬코어를 갖다가 4,858원에 사셨는데 4,858원이면 언젠가 한번 보죠. 자, 썬코어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언제냐면은 여기입니다. 4,700원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4,700원인데 매수를 하신 게 4,585원이면 이 고점에 사셨네요. 고점에 사셨고 지금은 손해십니다. 자, 여기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점 신호 잡는 법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면 무조건 손절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기 나오면 무조건 반매도. 기억나세요?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계속 고점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이 세 차트에서도 계속 고점 신호를 그러니까 고점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지금이 고점이다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딱 나왔을 때 여기서 무조건 반매도는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단타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뭐 이 종목이 가지고 있어서 길게 가지고 있어서 수익이 나는 종목이다. 그러면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기로 매매하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지금 이 종목은 내일 운이 좋게 내일 또 시간으로도 빠졌네요. 내일 운이 좋게 수익이 난다 그러면 아니면 매스크 근처 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자, 검색식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그리고인가요? 아니면 또는인가요? 그건 그때 달라요. 자, 조건식 만들 때, 자, 수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매니저님 요거 녹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조건식을 만든다고 그럴 때요. 조건식에 여러 가지 수식이 있습니다. 자, 조건식의 수식은 우리가 아는 수학적 수식이랑 똑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뒷부분에 가면은 조건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후반부 2학기 마지막에 보면 항상 조건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죠? 자, 이 종목은 7% 이상이고 그 다음에 7% 이상이고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이다. 이러면 얘는 AND를 쓰는 거죠. 그쵸? AND를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요거예요. 교집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이거나 7%이거나 아니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이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도 되고 이쪽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우리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합집합으로 지는 거는 얘는 5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자, 7% 이상이지만 거래량 20만 주 이상 이하인 거. 네, 이하인 거. 이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가 이제 7%고 여기가 7%고 여기가 예를 들면 20만 주 이상이라고 하죠. 20만 주 이상. 그러면 7% 안에 들어가고 20만 주가 아닌 거.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 낫이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느낌표로 해서 낫이라고 쓸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나머지 괄호 넣고 뭐 하는 건데 이 조건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안에 있는 수식들을 다 검증을 해야 돼요. 아, 요렇게 하면 요런 데이터가 나오고 요런 데이터가 나오면 요렇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간단한 거를 몇 개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조건식을 하나, 둘, 뭐 계속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얘네들을 믹싱을 하는 거죠. 믹싱을 하다 보면 나중에 조건식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건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건식은 느려집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죠. 장점은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정말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결혼할 상대를 찾는데 저는요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주고 바람만 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정적이고 애들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그 조건을 갖다가 다 만족하는 사람 저 빼고요. 예, 저 빼고 자 가장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고른다. 이걸 다 찾으려면 데이터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에이 나는 그냥 착한 사람 하나
아니면 나는 성실한 사람 하나. 그러면 조건이 많이 뜨죠. 그러면 그 상대도 많이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건식이라는 거는 그만큼 조건을 달면 달수록 그 계산을 한 거 안에서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이 조금씩 느려지고 컴퓨터에 점점점 부하가 나옵니다. 요즘 뭐 컴퓨터가 좋아서 괜찮긴 하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키움증권에 있는 프로그램이 32비트로 되어 있어요. 32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키움증권의 뭐 영웅문이나 그 번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2비트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건을 많이 달잖아요. 그러면 좀 늦어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든지는 상관이 없지만 가능하면 조건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단순한 조건식을 여러분들의 명석한 두뇌와 판단력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희 지금 3종 세트에 나오는 조건식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정도야 누구나 만들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예,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조건식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식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손해를 봅니다. 그 차이는 뭘 것 같아요? 조건식은 말 그대로 조건을 뽑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고 파는 거는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나의 그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럴 때는 잠깐 광고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갖다가 혼자서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신청을 하세요. 지금 신청을 하시면 특공 비반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원래 8월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8월에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도 없고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10월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2014년 거로 미리 한번 쫙 공부하고 그 다음에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그때 이제 다시 특공 비반을 운영을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2번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나는 조건식을 좀 마스터하고 싶다. 그러면 특공 비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단알. 자, 단알은 이제 끝물인데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단알은 이제 끝물이죠. 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8,010원에 사셨는데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 그거는 조금 뭐 하시네요. 그쵸? 자, 8,010원에 샀다면 최고점에 사신 건데 최고점에 사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내일 더 내릴 것 같은데. 자, 단알이라는 차트는요. 이벤트가 나올 때 한 번씩 툭툭 튀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포켓몬고 관련한 걸로 해서 튀었던 자리가 여기죠. 포켓몬고 결제회사 지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움직였던 거고요. 자, 그 역시 오늘도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단알이 튀느냐면 단알이 다시 한번 날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요. 자, 8월 초에 지금 8월 11일인가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아시죠? 26일 날인가로 연기가 됐어요. 구글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구글에서 국외 반출을 가능하냐 안 하냐를 갖다가 연기를 시켜버렸습니다. 16일인가 26일인가인지 모르겠는데 연기를 시켜버렸어요. 자, 그렇게 연기를 시킨 다음에 잠시만요. 우리 시끄러워. 자, 그렇게 연기를 시킨 다음에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포켓몬고가 되고 안 되고도 같이 연기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자, 포켓몬고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결제 시스템을 하는데 단알이 끼어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점상이에요. 상한가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옆에 있는 차트 보이시죠? 이렇게 빠질 겁니다.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주식하고 선물하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순서가 다른가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단월 같은 거요. 지금 차트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매도 자리예요. 아셨죠? 이거는 정보를 못 넘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자리입니다. 그거 참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식하고 선물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순서가 다른가요? 자, 매니저님 이건 녹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주식과 선물은 근본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얘기를 하면 차트와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차트가 아니라 수급과 거래량이에요. 자, 수급 플러스 거래량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사느냐와 거래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얼마만큼 상승시키냐. 주식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이슈가 있겠죠. 그죠? 자, 선물이라는 거는 완전히 거래량만 가지고, 국선은 아니다. 국선 같은 경우는 수급과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수급과 그 다음에 이슈는 안 먹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외의 움직임이에요. 해외 선물의 움직임, 해외 주식의 움직임을 갖다가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야간에 하는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요. 해외 선물은 완전히 차트와 이벤트입니다. 차트 플러스 이벤트예요. 이거는 딱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종목의 이슈, 그죠? 이슈가 받았을 때 얼마나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냐에 따라서 종목이 오르고 내리기가 정해지죠. 근데 선물은 수급 해외 선물이에요. 이제 국선은 장중에 못 보여드리니까 좀 그렇지만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잘 구성을 하느냐, 보조지표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갑작스럽게 이벤트가 나옵니다. 오늘은 5일 이벤트가 11시 반에 있죠. 11시 반에 5일 이벤트, 즉 주간 원유재고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위아래로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이벤트를 잘 하시면 되고,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주식 못하는데 선물 어려울까요? 아니요. 주식 못하셔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은 여러 종목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종목, 정보가 늦으면 내가 늦잖아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차트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트만 잘 보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있어요. 그 보조지표들을 설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매매하는 방법은 제가 계속 매주 2번씩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하이소닉. 자, 하이소닉도 엊그저께 한번 같이, 하이소닉이 증강에서 AR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면서 하이소닉의 움직임이 나온 거죠. 5,490원이면 6,000원 바로 밑에, 지금 5,500원. 어제 밀렸는데 오늘은 그렇고 금요일날 물리셨나 보네요. 요것도 지금 당기죠. 오늘요, 원래 오늘 올랐어야 돼요. 자, 오늘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 앞으로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한 거 뭐 있죠? 자율주행. 이제 자율주행이에요. 이제 여태까지 자율주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무 그거 없다가 지금 해외에서 난리니까 자율주행. 그 다음에 증강현실, 포켓몬고 관련한 증강현실.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그죠?
스마트시티. 또 뭐 있었죠? 원격진료. 뭐 이런 것들, 증증증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건데,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혹시나 규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는데 규제가 있다 그러면 규제를 모두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가는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왜 그럴까요? 주가는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는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쟁이들은 예전에 이제 MB 있을 때도 그렇고, MB 있을 때 이제 뭐 무슨 얘기 빵 하면 자전거도로 만든다, 자전거도로 한다 그러면은 자전거 관련주들이 막 연상을 가고 그랬어요. 그쵸? 4대강 한다, 4대강 뭐 한다 그럴 때 연상 가고 그랬죠. 자,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아닙니다. 예, 이번에 그냥 저렇게 해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번 정권의 뭐라고 할까,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GSE는 이슈 끝났습니다. GSE 오늘 충분히 매도 줬죠? 그쵸? 충분히 매도 줬어요. 10%까지 올랐는데 안 팔고 있다가 물려있는데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상황 끝났어요. 이재명인가요? 이재명이 아니라 이정현. 자, 이정현이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당선됐습니다. 오늘 팍 튀었어요. 그러고 끝이에요. 그게 테마입니다. 그게 주식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이 종목 튀면 따라 들어가라고 얘기했는데, 높으면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7, 8%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지금, 그 종목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가지고 아침장에 많이 먹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다음엔 제가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국엔 쫙 빠졌죠.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GSE 같은 경우도 이정현 테무주의 3등주였죠. 남아토건이었는데, 이거,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쭉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아셨죠? 내일 혹시라도 조금 올라오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만약에 올라가기 전에 샀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요. 자, 요거는 매니저님 잠깐 녹화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드릴게요. 자, 종목이 여기서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올라옵니다. 자, 저희가 3종 세트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매수라고 그랬죠. 매수를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 다음에 2에서 3%, 저는 2% 정도입니다. 2에서 2.5% 정도 올라가면, 보통 2% 올라가면 바로 여기를 갖다가 입자를 잡아버립니다. 입자를 잡아버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저는 손해는 안 봐요. 그죠? 네, 손해를 안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이 난 종목이 있어요. 빨개집니다. 그러면 밑에다 입자 딱 걸어놔요. 입자를 안 걸어놓으면 그냥 여기서 팔아버려요. 그죠?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2%, 3%든 5%든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보기 위해서,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다 익절을 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익절을 왜 한 거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죠? 익절을 왜 한 거세요? 그러면 이거요. 여기서 빠져가지고 튕겨난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종목이 과연 10종목 중에 몇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빠지면 여기 이 밑에까지 더 빠집니다. 그러면 억울하면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면 되죠. 자, 그러고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온 종목, 자,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떨어지는 거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맹세코 이 두 가지만 지키세요. 익절과 손절만 잘 지키세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걸 지키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익절, 손절만 잘 지키세요. 저희 방송 들으면서 이것만 잘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결국에는 물려서 2180원까지 물렸죠. 자, 여기서 올라올 때 샀으면 아마 순식간에 밀려가지고 매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순식간에 밀려버렸으니까 매도를 못했을 겁니다. 1분 만에 이 정도 빠져버리면 헉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익절을 걸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안 그러면 그냥 컷해야죠. 특히 급등하는 종목이나 상승하는 종목, 그러니까 막 상승 초입에 못 잡았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 10%, 15% 올라가는 종목 들어가잖아요. 손절 안 잡고 들어가면 그거 요즘 빼기 시작하면 2, 3% 혹은 마이너스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15%, 20%씩 손실 나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잡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거면,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네. 아까 오늘도 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뭐냐고요? 그분도 원래 저희 방에 처음 오셔서 적응을 못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신 얘기가 손절이랑 익절 잘 잡으니까 계속 수익 나네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매매 테크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갖다가 잡아줄 수 있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좌를 지켜줄 안전벨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르시면 카페 가면 기초적으로 다 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아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나인님은 영문이랑 영문 포 중 어떻게 되나요? 저는 메인은 번개를 씁니다. 영문 4도 쓰고 영문 3도 쓰는데 저는 메인으로 쓰는 거는 번개를 써요. 왜냐면은 화면 배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분산을 해놓기 때문에 영문이나 영문 3나 영문 4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번개를 씁니다. 빅텍 요즘 뭐 이슈 없어요. 빅텍 요즘 이슈 없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죠? 예, 이슈 없어요. 뭐, 북한도 조용해요. 지금, 괌 쪽에다가 뭐, 폭격기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제, 뭐, F-15에서, 뭐죠? 유도탄 달린? GPS 유도탄 달린, 뭐, 로켓을 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부산에서 쏴도 그거 맞출 수 있다면서요? 부산에서 평양까지 날아간다면서요? 그, 미사일이요? 네, GPS 달려있어가지고 타겟점 주면 그냥 그거 따라서 간대요. 그런 미사일도 쏜다고 그러고, 그 미사일이 뭐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거던데. 콘크리트로 벽을 해놓잖아요, 건물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된다면서 위에서 쭉 와서 콘크리트 뚫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터져버린다면서요. 어쨌든 그런 얘기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종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셨죠? 뭐 손해는 아니시니까 잘해서 수익 내시고요. 경봉은 오늘 살짝 움직임이 나오다가 별 움직임 없었죠. 다행히 2,900원. 지금요, 경봉은요,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솔직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급이 장난이 아니고요. 누가 계속 사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봉은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요. 아마 한 3,100원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970원에 사셨으면 너무 늦게 사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경봉이라는 종목을 방송에 얘기한 시간이 이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 수급이 한 번이 들어왔죠.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근데 이제 순간 수급 들어오고 뭐였는데 지금 빠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NX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이 없고요. 2,880원에 사셨으면 잘 사셨고요. 네, 잘 사셨고, NX는 다른 동호회에서 계속 건드리는 종목인데 올라가지 않는 종목이죠. 실적도 괜찮고 중국 관련한 이슈도 있다고 그러는데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 마지노선만 좀 잡아드릴게요. 마지노선은 3,1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밀리면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네. 자, 키스트. 몰빵을 하셨네요. 경봉에. 경봉은 몰빵하는 종목이 아닌데. 키스트는 지난주에 김수현인가요? 김수현 관련한 걸로 움직였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뭐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을 줄이시거나, 예, 아니면 마지노선을 잡아드릴게요. 마지노선은 금요일날 저점이네. 아, 월요일날이구나. 이게 금요일이죠? 아, 이게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이구나,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2,930원 정도, 예, 마지노선 잡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아셨죠? 자, 차트를 공부 중이신 분이 계시네요. 자, 차트를 공부 중인데, MSC처럼 5월 중순경 유상증자 같은데 장대 양봉이 음봉이 나오는 건 정상인가요? 이런 걸 뭐라고 정의하나요? MS처럼요? MSC. 아, 이거는 MSC는 액면분할로 간 겁니다. 유상증자로 간 게 아니고요. 액면분할로 해가지고 이 종목은 투상 가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서 물량 터진 겁니다. 우리가 액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액면분할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5,000원짜리 주식이 500원짜리로 바뀌거나 아니면 500원짜리 주식이 100원짜리로 바뀌면서 그 현재 주가가 뚝 떨어지죠. 예를 들면 5,000원짜리 갖다가 500원으로 바꿔버리면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되죠. 예를 들면 3만원짜리가 요거는 잠깐 녹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액면분할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액면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자, 액면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상장을 할 때 대체적으로 5,000원짜리로 상장을 했습니다. 5,000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었고, 5,000원짜리로 해서 5천만원 정도 만들어서 상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벤처들이 나오면서, 벤처 회사들이 나오면서 500원짜리 주식이 일반화가 됐죠. 요즘은 다 거의 500원짜리로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5,000원짜리 주식이 거래량도 없고, 그 다음에 가격도 비싸고, 네, 가격도 오르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개인들이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매매 안 하면 수수료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세금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안 되겠다. 정부 차원에서. 자, 정부 차원에서 보이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개인들도 우량한 주식을 좀 갖게 해줘라. 예를 들면 뭐 같은 거 있어요? 롯데제거 같은 거. 롯데제거가 얼마였어요? 250만 원이었죠? 그쵸? 예, 250만 원이었어요, 롯데제거가. 근데 크라운제가 140만 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윗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윗분이 자, 개인들도 우량주를 좀 갖게 해줘라. 우량주 좀 가져서 개인들도 좀 부자를 만들어라. 그게 표면상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는 그거예요. 왜? 개인들이 돈이 없어서 우량주를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를 들면 250만 원이에요. 한 주에 250만 원이면, 뭐, 2주만, 500만 원 있으면, 2주만 사면 돼요. 보이는 거는 이겁니다. 근데 실제 내면적인 건 뭐예요? 개인들이 단타를 좀 쳐가지고 세금이랑 수수료가 나와야 되는데, 저런 건 아예 개인들이 쳐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10분의 1로 500원으로 전부 다 액면분할 시켜버립니다. 액면분할을 시키면 250만원짜리 주식이 하루 아침에 25만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얘가 상한가까지 갔죠. 롯데제거가. 하이테제거도 상한가가고, 하이테제거는 그때 상장해서 그런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이 계속 매매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요즘은 액면분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액면분할하면 좋긴 해요. 저희들이 액면분할한 주식 같은 경우는 액면분할 매매법이 있어요. 액면분할을 한다고 그럴 때 그때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장중이나 아니면 특공교육 같은 거에 보면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액면분할하는 주식이다. 그러면 저 회사는 앞으로 조금 오르고 있구나. 물론 그것도 단기입니다. 2, 3일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으로 빠져요. 롯데제거 볼까요? 자, 롯데제거도 딱 그때 하루가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집니다.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특강이 선물 매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예, 여기까지만 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ID 한번 보죠. 자, UID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거,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직원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매수를 한 가격이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높은 가격인데, 조금 더 지켜보셔도 그 위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아직 중간중간 수급 들어온 게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하림은 어떻게 보나요? 하림은 끝물이죠. 하림은 끝물이죠. 이제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겠죠. 왜? 여름 다 지나갔잖아요. 초복, 중복, 이제 말복 남았나요? 중복 지나갔나 모르겠네요. 근데 그 하림 같은 경우는 이게 선취매가 너무 빨라요. 선취매가 보통 2, 3월이면 들어옵니다. 예전에보다도 지금은 더 빨라졌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테마들 있잖아요. 언제는 어떤 테마가 올라오고 언제는 어떤 테마가 올라오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먹힙니다. 아셨죠? 네. SY 패널. 자, SY 패널, 이거 무상증자 종목이죠? 그죠? 무상증자 종목이고요. 무상증자 나오기 전까지, 물량 나올 때까지는 계속 빠지지 않을까 봅니다. 자, 15,650원을 샀으면 다행히 큰 손해는 아닌데,
요거 마지노선 잡고 보세요. 지금 흐르다가 이게 아마 이제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그 무상증자 물량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물량 나오면 또 쭉 빠져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날짜 계산, 특히 100% 하셨다고 그러면 이거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제가 날짜 알려드릴게요. (8월 22일이니까) 8월 20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조심하셔야겠네요. 뭐 수익으로 보신다 그러면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까지는 많이 빠질 겁니다. 예, 그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증자매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건 뭐예요? 벙커버스tam하고 제이담이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목 이름이에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자,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한 두세 종목만 올려주세요. 예. 아, 그래요? 아, 미사일이요? 장거리 미사일이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그게 벙커버스터라고 하고 제이담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그냥, 네, 그것만 그냥 우연히 지나가면 봤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이경산업은 어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이경산업은 어제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오늘이었구나. 네, 오늘이었네요. 3,000원에 사셨다고요? 오늘 이경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네요, 그게. 이것도 단발로 움직임 나오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보세요.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예,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경산업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죠. 그죠?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됐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죠, 그럼. 네. 자, 지금서부터 이제 잠깐만, 예, 그냥 계시면,